솔직히 말씀드리면 젊은 나도 버거운데 병원관공서 곳곳에서 노인들 디지털 장벽이라는 기사 제목을 보는 순간 저도 뜨끔했습니다. 젊은 나도 버거운데 저 역시 뉴스를 분석하는 일은 디지털로 사는데 막상 병원관공서 키오스크 앞에 서면 순간적으로 손이 멈출 때가 있거든요. 하물며 지금 7080대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는 아무 말 없이 병원 공공기관 음식점까지 사람 대신 기계가 서 있는 세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어르신 10분 중 8분이 혼자 키오스크를 못 쓰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진료가 늦어지고 행정 처리가 막히고 건강과 안전이 실제로 위협받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방송을 끝까지 들으시면 지금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가족의 건강과 시간과 비용을 어떻게 지켜낼 수 있는지 명확하게 잡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시니어와 중장년 시청자 여러분, 이런 현실을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두시면 앞으로도 중요한 변화들을 빠르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병원 접수도 밥 한 끼도 관공서 민원도 이제는 사람 대신 기계가 서 있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1년에 21만 대였던 키오스크가 2023년에는 53만 대가 넘었습니다. 3년 사이에 30만 대 이상이 늘었습니다. 무려 150% 이상이 늘어난 셈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이 노인들을 조사해 보니 키오스크로 주문이나 접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노인은 10명 중 겨우 2명 정도, 정확히는 18% 수준이었습니다. 75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10명 중 1명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뉴스가 말해주는 건 아주 단순합니다. 기계는 폭발적으로 늘었고 그 기계를 쓸 수 있는 사람은 제자리입니다. 이 말은 곧 노인들에게 병원 밥집 관공서의 문이 눈에 안 보이게 닫히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대학병원 접수 창구 앞, 예전에는 줄만 길었지. 그래도 줄 끝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줄은 짧아졌는데 대신 크고 반짝이는 화면이 서 있습니다. 70대 80살 어르신들이 그 화면 앞에서 손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다가 결국 뒤를 돌아봅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불편으로 끝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건강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병원 접수를 못하면 진료 자체가 늦어집니다. 정기 검진 날짜를 미루고 예약을 포기하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와서야 병을 알게 됩니다. 디지털을 못 쓰는 사람이 건강도 더 빨리 잃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둘째, 가족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지금도 병원에 부모님 모시고 다니는 건 대부분 자녀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키오스크까지 등장하면서 이제는 단순 동행이 아니라 디지털 조력자 역할까지 떠맡게 됐습니다. 평일 낮에 시간이 안 되는 자녀가 결국 이런 선택을 합니다. 엄마, 그냥 동네 작은 병원 가요. 거긴 아직 창구에 사람이 있어요. 이 말 뒤에는 이런 진짜 뜻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대학병원 키오스크를 뚫고 들어갈 여력이 없습니다. 셋째, 돈과 시간의 손해가 조용히 새어 나갑니다. 기계를 잘 못 쓰면 실수로 잘못 결제하거나 필요 없는 옵션을 누를 수 있습니다. 취소하고 다시 하는 동안 뒤에서 한숨이 들리면 어르신들은 그 다음부터 아예 기계 앞에 서기를 포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수수료 조금 더 비싸도 대리 서비스 전화 민원 대행 업체들을 찾게 됩니다. 디지털을 못 쓰는 만큼 현금과 시간을 더 많이 지불하게 되는 구조가 생깁니다. 넷째, 사회적 낙인이 생깁니다.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키오스크는 그냥 조금 불편한 기계일 뿐입니다. 하지만 노인에게는 나는 시대에 뒤처진 사람이다. 나는 방해만 되는 손님이다. 라는 자기 낙인이 찍히기 쉽습니다. 병원, 식당, 관공서 같은 곳에서 자꾸 눈치가 보이면 사람은 밖으로 덜 나가게 됩니다. 밖으로 덜 나가면 건강도 더 빨리 나빠지고 우울감도 커집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이 만든 새로운 고립입니다. 다섯째, 정치와 정책의 큰 파도가 곧 옵니다. 이미 정부 차원에서 키오스크 정보 접근성 기준을 만들고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보급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계속 넉넉하지 않고 현장에 가보면 병원 복지관의 자원봉사자 몇 분이 온 힘을 다해 어르신들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만간 선거철마다 이런 구호가 나올 겁니다. 노인 키오스크 차별 금지, 사람 창구 의무화, 디지털 약자 보호 기본법 제정, 정책 논쟁이 뜨거워질수록 현장에
현장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사람 창구는 남겨두되 창구 수수료를 따로 받습니다. 전화 민원은 유료로 전환합니다. 즉 디지털을 못 쓰는 사람에게 추가 비용을 물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이 뉴스 한 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그림입니다. 그렇다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님 그리고 자영업자 사장님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이어서 현실적인 대응 전략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노년층 본인, 둘째, 부모님을 모시는 중장년층 자녀, 셋째, 병원 식당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 각자 무엇을 오늘 당장부터 바꿔야 하는지 차분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년층 본인에게 드리는 조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은 공부가 아니라 연습입니다. 손이 익어야 하고 연습량이 쌓이면 어느 순간 동작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첫째, 집에서 연습할 기회를 마련하세요. 요즘은 복지관이나 전자제품 매장에 키오스크 체험 기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어도 키오스크 연습 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외우려 하지 마시고 버튼 위치만 반복해서 눌러보시면 충분합니다. 둘째, 병원이나 식당 방문 시간을 바꾸세요. 어르신이 혼자 가신다면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까지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붐비는 시간대라 실수하면 뒤에서 한숨 소리가 들릴 수 있습니다. 오후 3시 이후는 한결 조용해 직원 도움도 여유 있게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사람 창구 요청은 권리입니다. 기계에서 하라고만 해서 억지로 눌러보다가 결국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원과 공공기관은 고객 응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기계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차분히 말하면 창구 안내를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류입니다. 부모님을 모시는 중장년층 자녀분들입니다. 첫째, 부모님만의 디지털 루틴을 만들어 주세요. 병원 예약 화면, 접수 버튼 위치, 취소 메뉴, 이걸 짧게 녹화해 부모님 휴대폰에 넣어드리면 그 영상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불안이 사라지면 실수도 줄어듭니다. 둘째, 부모님이 자주 가는 병원과 관공서, 미리 가서 답사해 보세요. 접수 과정이 몇 단계인지, 카드 결제 화면이 갑자기 바뀌는지, 창구는 어디에 있는지, 이걸 자녀가 먼저 익혀두면 부모님 모실 때 훨씬 더 편안합니다. 셋째, 부모님의 손을 대신 움직여주는 것이 아니라 말로 길만 안내해 주세요. 부모님은 뒤에 줄이 서 있으면 버튼 하나 누르는 것도 긴장하십니다. 자녀가 옆에서 천천히 하셔도 돼요. 여기 눌러보세요. 이렇게 한마디만 해주면 손끝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제 마지막 부류입니다. 병원 식당, 카페, 약국, 현장에서 고객을 맞는 사장님들입니다. 첫째, 키오스크 앞에 간단한 안내 문구를 붙여주세요. 천천히 누르셔도 괜찮습니다. 필요하시면 직원이 도와드립니다. 이 두 줄만 있어도 노년층 고객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둘째, 키오스크 화면을 단순한 모드로 설정하세요. 최근 기종은 메뉴를 간단하게 줄인 간편 화면 기능이 있습니다. 노년층이 많은 매장이라면 필수입니다. 셋째, 사람 창구를 완전히 없애지 마세요. 고객층이 50대 이상이라면 사람 창구 하나가 곧 재방문 고객을 만드는 장치입니다. 설명해주고 챙겨주는 그 1분이 신뢰가 됩니다. 여러분, 디지털은 편하라고 만들어진 것인데 누군가에게는 문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문턱을 낮추는 일, 국가나 제도만 바라볼 필요 없습니다. 각자 위치에서 딱 하나의 선택만 바꿔도 부모님 병원 길이 바뀌고 어르신의 자존감이 지켜지고 여러분 가게의 매출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이런 사회 문제를 늘 빠르게 읽고 대비하고 싶으시다면 제가 드리는 이 분석들이 앞으로도 도움이 될 겁니다. 오늘 방송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깊은 분석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